여러분,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왜 내 기억력은 점점 나빠지는 걸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메모를 해도 어디 뒀는지 기억 못하고, 방금 들은 말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사람 이름조차 떠오르지 않는 그런 경험 너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나이 들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70대 할아버지가 만난 또래 친구는 여전히 또렷한 기억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타고난 체질? 아니면 특별한 약? 놀랍게도 그 답은 우리 몸속에 있었습니다.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핵심입니다. 바로 이 간단한 원리가 기억력 회복의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를 개선하는 방법은 복잡한 약물이나 비싼 치료가 아닌 누구나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었죠. 귀 뒤 풍지열 자극, 등과 어깨 풀기, 목 스트레칭, 이런 간단한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 뇌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기억력 회복 비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간단한 방법,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 없이도 뇌 건강을 지키는 과학적 비결, 그리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기억력을 되찾는 구체적인 실천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기억력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세가 된 김영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기억력 감퇴와 그것을 극복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 자꾸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찾지 못하고 방금 들은 말도 금방 잊어버리고 심지어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의 이름조차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장을 보러 가도 무엇을 사야 할지 자꾸 까먹게 되어서 항상 메모지를 들고 다니곤 했습니다. 제 아내는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했지만 솔직히 저는 매일 조금씩 제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치매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언젠가는 가족들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될까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기 싫었습니다. 옛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까봐, 대화 중에 말이 끊길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나가서 사람들 좀 만나보라. 고 등을 떠밀어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동창회장에 들어서자 40여 명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나이가 들어 변했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까봐 걱정했던 것과 달리 이름표를 보니 대부분의 얼굴과 이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정말 놀라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바로 박정호 씨였죠. 그는 저와 같은 75세인데도 모든 동창생의 이름은 물론 그들의 고향, 학창시절 별명, 심지어 40년 전 동창회에서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또렷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정호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니? 나는 점점 더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제가 솔직하게 물었더니 정호 씨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호야, 기억력이 나빠지는 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야.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내가 알려줄 테니 한번 따라해봐. 그 자리에서 정호 씨는 귀 뒤쪽을 가리키며 이 부분을 자극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풍지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만나서 더 자세히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창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뭔가 희망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만으로 돌리던 제 기억력 문제에 해결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정호 씨가 알려준 대로 귀 뒤 풍지혈을 부드럽게 자극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동창회 다음 날 저는 정호 씨와 약속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제 알려준 풍지혈 자극은 해봤나? 응, 잠들기 전에 해봤어. 근데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 물론이지. 나도 5년 전에는 너처럼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 하지만 이 방법들을 실천하고 나서는 확실히 달라졌다고. 정호 씨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귀 뒤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
바로 풍지혈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누르는 방법이었습니다. 양쪽을 동시에 10초씩 하루에 5번 정도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왜 해야 하는지 궁금하지? 내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영화에서처럼 우리 테이블 옆에 갑자기 의사처럼 보이는 분이 나타나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우연히 대화를 들었는데요. 풍지열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제가 신경과 의사인데 혹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우리는 놀랐지만 그분의 친절한 말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풍지열은 뇌로 가는 주요 혈관이 지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목덜미와 어깨 근육이 굳어 혈류가 방해받기 쉽습니다. 이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뇌의 산소와 영양분이 더 잘 공급되어 기억력과 언어 능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 저하를 단순히 뇌세포가 죽어서 생기는 현상으로 오해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혈류장애가 기억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 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산소의 20%를 소비하는 기관이거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말 단순한 방법으로 제 기억력을 개선할 수 있다니. 의사 선생님은 그날 우연히 그 카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호 씨의 조카이자 신경과 전문의였습니다. 정호 씨가 미리 연락해 둔 것이었죠. 그분의 이름은 박민우 선생님이었습니다. 숙부님께서 영호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노화와 인지 기능의 관계입니다. 민우 선생님은 제게 노트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풍지혈 자극법을 비롯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매일 실천하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노트를 펼쳐보니 풍지혈 자극법부터 시작해 등과 어깨 풀기, 목 스트레칭, 그리고 일상 습관 교정법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저녁 잠들기 전에 풍지혈 자극을 실천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귀 뒤에 움푹 파인 곳을 부드럽게 눌러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지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좀 더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풍지혈 자극을 2주 정도 꾸준히 하다 보니 놀라운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보다 머리가 맑아졌고 신문을 읽을 때도 내용이 더 잘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민우 선생님이 알려준 노트를 보니 두 번째 실천법은 등과 어깨 풀기였습니다. 노트에 따르면 등과 어깨 근육이 굳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기억력 저하가 더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힌 대로 긴 손잡이가 달린 마사지 도구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으로 등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닿지 않는 부분은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몸이 뻐근할 때마다 등과 어깨를 풀어주니 피로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우 선생님과 두 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가 등과 어깨 풀기를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자 그는 기뻐하며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등과 어깨는 뇌로 가는 혈류의 통로입니다. 이 부위가 굳으면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뇌로 산소와 영양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등과 어깨를 풀어주면 뇌혈류가 개선되어 기억력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민우 선생님은 신기한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실제로 뇌는 산소 공급이 단 1분만 중단되어도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만큼 뇌는 혈류를 통한 산소와 영양분 공급에 민감하죠. 영호 선생님처럼 꾸준히 실천하시면 기억력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아내도 제가 점점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기억력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어제 장 보러 갈 때 메모지 안 가져갔잖아요. 아내의 말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메모지 없이도 필요한 물건들을 다 기억해 샀더군요.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3주차에 접어들며 저는 민우 선생님의 노트에 적힌 세 번째 실천법, 목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목을 천천히 좌우, 앞뒤로 돌리는 간단한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뻐근했지만 계속하다 보니 머리가 더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호 씨는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제 상태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변화를 듣고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영호야,
계속 실천해. 곧 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야. 민우 선생님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는 제가 목 스트레칭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과학적 설명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목은 뇌로 가는 혈관이 집중된 통로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목이 굳으면 혈류가 막혀 기억력 저하가 발생합니다. 목 근육을 풀어주면 뇌로 가는 산소와 포도당 공급이 원활해져 집중력과 기억력이 회복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영상을 그만 보실 생각이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아쉽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제가 기억력을 완전히 되찾게 된 가장 중요한 비밀과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기억력 회복의 핵심 요소를 공개합니다. 특히 4주차에 접어들면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목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TV를 보다가 저녁 식사 후에도 틈틈이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대학 후배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이름이 바로 떠오른 것입니다. 김선우 후배 아닌가? 목소리만 듣고도 알아보다니 나도 놀랐네. 전화기 너머로 후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님,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게 10년도 더 됐는데 어떻게 기억하세요?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한참을 기억을 더듬었을 텐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후배의 이름이 떠오르다니. 그날 저는 민우 선생님께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연락이 온 후배의 이름을 바로 기억해냈어요. 민우 선생님은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목 스트레칭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네요. 이는 뇌의 신경세포가 혈류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목 근육이 풀리면서 뇌로 가는 혈관이 넓어져 더 많은 산소와 포도당이 뇌에 공급됩니다. 이 말에 저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제 기억력이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민우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정직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젊었을 때로 돌아가긴 어렵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실천하고 계신 것들 외에도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일상 습관의 교정입니다. 민우 선생님은 제게 노트에 적힌 네 번째 실천법, 일상 습관 교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 높은 베개를 베고 자는 습관,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있는 습관 등이 목과 어깨, 등 근육을 굳게 만들어 뇌혈류를 방해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 일상 습관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볼 때는 눈높이로 들어 올리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높았던 제 베개를 낮은 것으로 바꿨습니다. TV를 볼 때도 30분마다 일어나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곧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2주 뒤 또 다른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읽고 있는데 전날 읽었던 기사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도 제 변화를 눈치챘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정말 달라졌어요. 대화할 때도 더 또렷하게 말하고 물건도 어디 뒀는지 잘 기억하고 정말 신기해요. 민우 선생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제 변화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잘못된 자세와 습관은 목과 어깨 등 근육을 굳게 하여 뇌혈류를 방해합니다. 화면을 눈높이에 맞추고 낮은 베개를 사용하며 자주 자세를 바꾸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어 기억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주는 환경에 따라 반응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그동안 여러 방법을 배우고 실천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민우 선생님은 제게 실천표를 만들어 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영어 선생님, 이제 배운 모든 것을 실천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달력이나 노트에 실천표를 만들어 매일 체크하는 것입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바로 실천표를 만들었습니다. 달력에 풍지열 자극, 등과 어깨 풀기, 목 스트레칭, 일상 습관 교정 등 4가지 항목을 적고 매일 실천할 때마다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의욕이 넘쳐 모든 항목을 완벽하게 체크했습니다. 하지만 2주차에 접어들자 가끔 잊어버리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런 날은 아내가 여보, 오늘 풍지열 자극 안 했어요? 라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아내도 이제 제 변화를 확실히 느끼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3주차부터는 이 모든 것이 점점 습관이 되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목 스트레칭을 하고 신문을 읽을 때는 30분마다 일어나 몸을 풀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눈높이로 들어 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우 선생님은 제게 한 가지 더 알려주셨습니다. 기억력은 매일 사용할수록 더 좋아집니다. 영어 선생님, 매일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기억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만난 사람의 이름이나 읽은 기사의 요점 등을 의식적으로 기억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저는 민우 선생님의 조언대로 매일 의식적으로 하나씩 기억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제 기억력은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정호 씨가 저를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는 제 모습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호야, 너 정말 달라졌어. 눈빛이 또렷해지고 말투도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 저는 그동안의 변화를 정호 씨에게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풍지열 자극부터 시작해서 등과 어깨 풀기, 목 스트레칭, 일상 습관 교정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실천표로 만들어 꾸준히 실천해온 이야기까지. 정말 고마워, 정호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계속 기억력 감퇴를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있었을 거야. 정호 씨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건 너에게 방법을 알려준 것뿐이야. 실천한 건 너 자신이잖아. 그리고 이제는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처럼 기억력 감퇴로 고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면 어떨까? 며칠 후 민우 선생님에게 이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매우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영호 선생님의 경험담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기억력 회복은 대부분의 경우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복잡하거나 비싼 치료가 아닌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니까요. 민우 선생님과의 상담을 정기적으로 이어가며 저는 6개월 동안 꾸준히 풍지열 자극, 등과 어깨 풀기, 목 스트레칭, 그리고 일상 습관 교정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첫째, 일상에서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둘째,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을 훨씬 더 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신문이나 책을 읽을 때 내용 이해와 기억이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제 손자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제가 손자의 생일 선물로 그동안 읽었던 동화책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기로 했거든요. 20분이 넘는 긴 이야기를 외워서 말이죠.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손자는 제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고 아내와 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돌아왔네요. 내 옛 남편이. 민우 선생님은 제 변화에 대해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억력 회복은 반복과 습관화가 핵심입니다. 뇌는 혈류 개선과 꾸준한 자극을 통해 신경세포의 연결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로 가는 혈류만 잘 유지해도 나이와 상관없이 기억력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실제로 기억의 저장과 인출은 뇌세포의 연결성, 즉 신경회로의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영호 선생님이 실천하신 방법들은 모두 이 신경회로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저는 동네 경로당에서 매주 한 번씩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명 정도 모였는데 지금은 3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분들도 하나둘씩 변화를 경험하고 계시죠. 제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비밀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한두 번에서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희망입니다.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기억력 감퇴로 고민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도 분명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여러분만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처럼 기억력으로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방법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험해 보신 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정호 씨와 민우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또렷한 기억력으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